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번 주 프린터 혹시 갖고 오셨죠, 그죠? 그래서 저번 주에 안 푼 게 있어요, 몇 문제. 그래서 이제 저번 주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저번 주 프린트 4번하고 5번을 안 풀었습니다. 안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10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07페이지로 가시면은, 107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저당의 상한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여기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시험 문제는 100% 출제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대출 받게 되면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그냥이 돼요. 원리금을 상환해야 돼요. 상환해야 되죠. 그래서 107페이지 미리 보시게 되면, 자, 따라해보세요. 원리금 균등.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따라 하십니다. 원금 균등. 체증식. 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의 시험 문제는 거의 뭐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까지 가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거의 그 종강을 하고 1월 달에 기본서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문서는 아웃라인만 좀 잡으세요. 아웃라인만 잡으셔서 보시는데, 여기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들어갈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당의 상환 방법이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체증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나온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제목은 이제 저당의 상환 방법입니다. 저당의 상환하는 방법. 이렇게 보는데요. 상환 방법. 그래서 이제 조건은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좀 작게 놓을게요. 융자액을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렸다. 그 다음에 융자 기간을 10년으로 했다. 이제 고정금리로 봤을 때 연 10%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정금리다. 이렇게 봤다면, 자, 조건은 같은데 개인마다 상환하는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의 시험 문제가 2문제가량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균등해요? 원금이 균등해요? 원금이 균등하죠. 그래서 원금이 균등하다. 그래서 원금이 이렇게 균등합니다. 자, 원금이 균등한데, 아까 제가 상환하게 되면은 원금만 내야 됩니까? 이자도 내야 됩니까? 이자 내야 되죠. 그럼 첫 해는 상환이 됐어요? 아직은 상환이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는 거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키거든요. 그죠? 그럼 이자가 제일 적다, 이자가 제일 많다? 많고, 점점 이자가 줄죠. 점점. 그래서 전체적인 것으로선 원리금을 봤을 때는 점점 줄어드니까, 자, 따라보세요. 체감식.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내고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체감식 상환 방식이고요. 체감식 상환 방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원리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해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글씨에 적혀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원리금이 균등하다. 그러니까 원리금을 똑같이 내요. 이렇게. 원리금을 똑같이 냅니다. 자, 그러면 원리금이 똑같이 된다는 것은 글씨에 적혔기 때문에 요거를 물어보는 것보다 이 안에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내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 생각하실 때, 아까 처음은 아직 상환이 됐어요? 아직 상환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잔액이 제일 높죠? 그럼 상환이 되니까 이자가 처음엔 많죠. 그죠? 그래서 이자가 많고, 그럼 이자가 많다가 점점 이자가 늘어나겠어요? 이자가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죠. 그러면은 원리금이라는 거는 원금하고 이자를 더한 거죠. 그럼 여기 안에는, 여기 밑에는 이자가 되겠어요? 원금이 되겠어요? 원금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처음이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원금 균등. 그냥요, 글씨에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원금 균등이라는 건 원금이 균등하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물어보는 건 요 이자랑 체감식이라는 게 되고요. 자, 얘는 원금이에요? 원리금이에요? 그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건 똑같이 다 균등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자가 처음에 적어요. 이자가 제일 많아요. 많고 이자는 그러면 갈수록 늘어난다. 갈수록 감소한다. 감소하고요. 원금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 따라해보세요. 저당 상수. 저번 시간에 화폐 시장 같이 저당 상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저당 상수는 융자액에다가 이 저당 상수는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자 이건 따라해보세요. 쪼갠다. 그럼 융자액을 쪼개서 만들기 위해서 쪼개서요.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예요. 원리금을 산정하는 거죠. 그럼 저당 상수는 원금 균등할 때 사용될까요? 원리금 균등할 때 사용될까요? 원리금 균등이죠. 상환액 구할 때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얘가 한 0.13%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일단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가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융자액이 전체가 얼마 빌렸죠? 1,000만 원. 10년이면은 매년 상환이면 100만 원씩 상환되겠죠. 이자가 지금 몇 퍼센트죠? 10%. 천천히 가볼게요. 자, 전체 상환 기간이 10년이라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 지금 전체 1,000만 원에서 10년을 나니까 100만 원이 원금이 되겠죠? 그럼 원금이 그냥이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럼 100만 원씩 상환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 원을 뺐고요. 100만 원씩 상환이 되겠죠? 근데 첫 해는 상환이 됐어요. 아직은 상환이 안 됐어요. 그럼 1,000만 원에다가 10%니까 이자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래서 제일 많아요. 이자도. 그래서 원리금이 첫 해에 2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이자율이라는 건 상환된 금액에 종료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종료시켜요. 그럼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은 900이죠. 그럼 10%는 90만 원이 되나요? 되고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도 원금은 100만 원이라는 건 아시겠죠? 자, 얼마가 이제 상환됐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럼 1,000만 원에서 200을 빼면 얼마 되겠어요? 800이죠. 800이 10%는 80만 원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이건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10%가 되는 거죠. 이렇게 10만 원씩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100만 원의 10%가 10만 원이니까 110이 돼서 자, 따라해보세요. 체감식 상환이 되고요. 아까 제가 원리금 상환할 때 무슨 상수 쓴다 그랬죠? 저당 상수. 저당 상수는 이제 0.13이라고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죠? 그럼 요거를 곱하게 되면은 130만 원이 원리금이에요. 자, 그럼 요건 원금이에요? 원리금이에요? 원리금이 130만 원씩 균등하죠? 우리가 이제 얘는 뭘 보라 하냐면 원리금이라고 한다면 자, 첫 해는 아직 상환이 됐나요? 아직 상환이 안 됐나요? 그러면 1,000만 원의 10%는 똑같죠? 그래서 이자가 100만 원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금이 130에서 100만 원 빼면 30만 원이 남겠죠. 자, 그럼 얘는 좀 계산 방식이 어려운데요. 자, 이 이자율이라는 건 상환된 금액이에요?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1,00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 970만 원이 되겠죠. 10%는 97만 원이 돼서 만 원이 지금 생략됐습니다. 이건 33만 원이 돼요. 자, 그럼 처음 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좀 확인해 볼게요. 아까 얘는 그냥입니까? 이자가 감소를 합니까? 그럼 이자가 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원금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자, 나중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지만 이 계산 문제는 자, 따라해 보세요. 바꿔서 물어본다. 자, 따라보세요. 원금 균등은 원리금을 물어본다. 원리금을 나중에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그 원리금을 알면은 뭐와 뭐를 구해서 더해야 돼요. 원금하고 이자. 자, 따라해보세요. 바꿔서 물어본다. 자, 따라해보세요. 원리금 균등은 원금을 물어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뭘 먼저 구해야 되죠? 원리금이고 뭘 빼야 돼요? 이자를 빼면 원금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유력합니다. 가장 유력해요.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는 거의 100%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자, 책은 이따 해드릴게요. 다음에 체증식. 체증식은 점증식이라고 하는데, 얘만 이제 대상을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안정된 젊은 신혼부부들은 소득이 처음에 많아요? 소득이 좀 적어요? 그러면 많이 내야 돼요? 처음에는 적게 내는 게 유리하겠어요. 적게 내죠, 그죠? 그래서 적게 내서 200을 다 상환하지 마시고 60만 원만 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갚아야 할 금액이 점점 줄어드나요? 점점 늘어나나요? 그래서 따라서 체증식, 점증식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원리금이 커요? 원리금이 작아요? 작다 보니까 남아있는 잔금이 더 갚아야 될 금액이 1,04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초기서부터 자 이걸 따라해보세요.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환된다는 거는 줄어들어 됐는데 잔금이 더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요거는 소득이 안정된 늙은 부부예요? 젊은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고 소득이 감소할 거로 예상돼요? 증가할 거로 예상돼요? 증가할 거로 예상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오셨습니다. 자, 얘는 따라해보세요. 60만 원. 얘는 따라해보세요. 200만 원. 얘는 따라해보세요. 130만 원. 그럼 200이 제일 많죠? 초기에. 그 다음에 130, 60이 제일 작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잔액은 이제 안 나왔고, 이제 여기는 원리금만 이제 나왔으니까 들어보시면 초기하고 후기입니다. 초기하고 후기를 본다면 자, 원리금을 이제 초기하고 후기를 봤을 때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 원리금 균등부터 보세요. 무슨 균등부터 거나? 원리금 균등 그냥입니까? 똑같습니까? 초기나 후기나 똑같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부터 보고요. 원리금 균등부터 그세요. 130씩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체증식. 체증식은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체증식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체증식. 그럼 체증식은 이렇게 해서 이제 증가하겠죠. 낼게. 60만 원 처분이 냈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것은, 자, 따라보세요.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이 처음에 제일 많았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아니, 원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이 초기에 200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초기에 제일 원리금이 많은 순서를 내라. 그럼 무슨 균등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체증식이 되겠죠. 요거는 바뀌겠다는 건 이해 가시겠죠? 그럼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들. 천천히 가겠습니다. 전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전 페이지 가셔서 107페이지로 갑니다. 107페이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아까 제가 저당상수 이용한다 했죠? 여기 저당이라는 게 융자이거든요. 저당상수를 이용해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저당상수를 이용하는 방식은 원금 균등입니까? 원리금입니까? 원리금이고. 자, 밑에 보시면은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자가 아까 그냥요. 이자는 점점 감소해요. 원금은 증가한다는 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밑에 파란 색깔은 벌써부터 나오는 게 좀 힘든데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요 원금 균등은요. 자,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러면 1,000만 원이 전체 금액이라면, 1,000만 원이 전체 금액이라면, 자, 딱 2분의 1이게 되면 500만 원이 상환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요, 처음에 원금을 많이 내요? 원금을 좀 적게 내요? 그럼 기간이 좀 길어지죠. 그죠? 그래서 얘는 단위 상환되는 기간이 따라해보세요. 3분의 2. 3분의 2가 돼야 1,000에 500이 상환되는 거죠. 좀 밑에 파란 색깔 하나 보이시나요? 그럼 약 몇 분의 몇이 경과돼야? 전체 원금의 절반이 상환된다는 뜻입니다. 요거 아시겠습니까? 넘기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원금은 그냥이요. 원금은 점점 늘어나요. 이자는 줄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하고요. 그 다음에 자, 원리금 균등은 아까 저당대부에다 저당 융자액에다가 무슨 상수를 곱했어요? 저당 상수를 곱했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갖고 그 다음에 자, 지금 N년 차에 이자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들어보세요. 아까 130에서 100만 원 뺐더니 30만 원이 됐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럼 100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 970이 되잖아요. 잔액이. 그런가요? 그럼 970만 원에다가 10% 하면 97만 원이 되겠죠. 요 N차 이자액 찾으셨어요? 그럼 잔액에다가 이제 그 이자를 곱하는 거죠. 다시 할게. 지금 분위기 안 좋아? 자, 따라서 130. 100만 원 빼면 30만 원이 남죠. 대화를 좀 합시다. 그럼 30만 원이 그냥 됐어요? 상환이 됐어요? 그럼 남아있는 금액에다가 이자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1000만 원에다가 30만 원 빼면 얼마죠? 그거예요. 그죠. 970이 잔액이니까 거기다가 10%면 97만 원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죠? 근데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따라합니다. 원금 균등. 자, 원금 균등은 최증식이에요? 최감식이에요? 최감식이다. 그럼 얘는 어떻죠? 여러분이 원금 균등이니까 뭐가 균등할 수밖에 없어요. 원금. 이자는 점점 준다고 그림이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얘는 아까 1000만 원에 반이 되면 딱 500이 상환되는 게 아까 몇 분의 몇 기간이었어요? 2분의 1 기간. 그 뜻이에요. 그죠?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원금 균등은 어떻게 구했죠? 융자액이 딱 1000만 원, 10년. 그럼 나누면 원금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밑에 나온 게 원금은 1000만 원에서 10년을 나누게 된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밑에 2번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얘는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이자는 그냥요, 이자 지급액은 감소해요. 그럼 전체 원리금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액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해는 원금과 이자가 200만 원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가서는 그냥입니까? 이자가 줍니까? 그럼 원금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상환됐으니까 900이 남았죠? 그럼 10%는 90이니까 19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3번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하는데 이자는 그냥입니까? 잔액에다가 곱합니까? 잔액 900에다가 10%를 곱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최정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최정식은 초기 상환액이 커요? 초기 상환액이 아주 작아요? 갈수록 커지는 방법이죠. 그럼 초기는 이자 지급액도 원리금 상환액이 더 작아서 잔금이 오히려 커지는 따라서 부의 상환. 자, 잔액이 원래 줄어들었는데 잔액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 부의 상환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 500만 원이 남는 거는 오히려 잔액이 줄지 않고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부의 상환이다 이렇게 보시고 늙은 층이에요? 젊은 층이에요? 젊은 층이고 그 밑에 보시면 크기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잔금액. 잔금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잔금이라는 게 나왔어요. 잔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래프도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잔금. 자, 그러면 초기서부터 후기까지 어떻게 되냐? 제가 부의 상환을 한번 얘기해보고요. 처음에 금액이, 자, 따라해보세요. 1000만 원. 1000만 원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1000만 원서부터 잔액이 이제 줄어드는데, 들어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원금 균등. 자, 얘는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럼 잔액도 균등하게 떨어지겠죠. 맞나요? 자, 어떻게 떨어지죠?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따라합니다. 요거는 따라해보세요. 1000만 원. 그럼 100만 원 빠지면 얼마야? 900. 또 800. 어려워요? 700. 600, 500이죠? 그냥입니까? 균등하게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균등해요? 원리금이 균등하지가 않아요. 그럼 처음에는 상환을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그럼 잔액이 조금밖에 안 떨어지죠?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럼 원리금 균등은 어떻죠?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차가 조금밖에 안 떨어지겠죠? 그죠? 안 떨어지다가 나중에서 확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따라해보세요. 최증식. 최증식은 그냥입니까? 잔액이 더 늘어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040만 원을 갚아야 되죠. 분위기 안 좋아. 자, 할게. 얘는 그냥이야. 잔액이 더 늘어났어. 그렇죠. 초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잔액이 더 마이너스에서 더 갚을 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 그래서 이 최증식은 자 여기서 이 잔액이 줍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늘어났다가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최증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잔금을 봤을 때 중도상환할 때 잔액을 봤을 때 갈게요. 자 여기서 힌트를 가볼게요. 어떤 균등 방식이 가장 처음에 많이 낼까요? 원금.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게 제일 잔액이 많이 남을까요? 최증식이 제일 잔액이 많이 남죠. 그런가요? 그럼 최증식이 제일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납부할 이자가 적어요. 굉장히 나중에 많아요. 많고 그 크기가 전체의 크기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아까 무슨 균등이 있었죠?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잔액이 작은 건 원금인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갈게요. 그거예요. 저자가 얘기하신 게. 그러면은, 잔금액. 잔금액은 어떤 게 제일 많이 남겠어요? 최증식, 원리금, 체감식이 되겠죠. 지금 박스 있나요? 여기 잔금액을 얘기를 해요. 따라서 잔금액. 그래서 이게 잔액에 대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박스 잔액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 잔금액. 그러면 초기 상환액은 크게 반대고 최증식은 이제 플러스 크다가 체감식은 작다. 원리금은 항상 중간이다.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들어갈게요. 첫째 가겠습니다.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죠? 자 그냥 이 형식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걸 물어보겠죠. 자 그러니까 첫해 이자가 많습니까? 점점 줄죠? 그럼 전체적으로 주는 따라서 체감식. 자, 얘는 원금이에요? 원리금이에요? 무슨 상수를 이용해요? 저당상수. 그럼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건 이해 가시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자가 점점 늘어나요? 이자가 줄어들어요? 원금은요? 늘어나고. 최증식은 처음에 많이 내요? 처음엔 좀 적게 내요? 적게 내서 초기에 가서는 잔액이 더 커질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럼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초기 차입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큰 게 누구죠? 원금 또요. 원리금 그 다음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잔액은 누가 제일 많이 남겠어요? 최증식이 잔금액이 제일 많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원금 등등이 되겠죠.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제가 분명히 추천해 드리는데 100% 출제가 됩니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됐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오른쪽에 부동산 금융의 구조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뭐냐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그 111페이지로 가시면은 7번에 주택 연금하고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제가 뭐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게 강한 게 아니라 요거는 뭐 국토부 장관의 변창훈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자 따라보세요. 보금자리론. 요걸 받았다고 이제 인터넷에 나왔거든요. 그죠? 뭐 도대체 이게 보금자리론이 뭔지 봐야 되는데 이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들한테 자 따라보세요. LTV 대부 비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집값의 1억이면 70%까지 빌려줘요. 그죠? 그 다음에 장기로 빌려주거든요. 지금 장기고 고리겠어요? 좀 저리겠어요? 보금자리론에 모기지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부동산 금융의 그 구조가 보금자리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들어보는데 이 보금자리론이 뭐냐? 들어갑니다. 보금자리론을 모가지론이에요? 모기지론이에요? 모기지론. 미국에서 가져오는 논이거든요. 빌리는 건데 아까 무주택 서민들한테 단기예요? 장기예요? 고리예요? 좀 저리예요? 그래서 10년, 20년, 우리가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로 이제 가는데 자
이 보금자리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갑돌이가 그림이 이따 나올 겁니다. 차입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도 주택에 들어가니까 1억에 대해서 이제 돈을 대출해 우리가 70%를 대출받죠. 자, 그래서 7천만 원 받는데, 자, 그래서 이 갑돌이를 자 따라해 보세요. 차입자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은행을 자, 요건 따라해 보세요. 대출자. 대출해주는 은행을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험 문제는 빌린 사람을 뭐라고 하고요? 은행을 뭐라고 합니까? 대출자라고 합니다. 그죠? 항상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금융기관이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금자리로는 뭐냐? 자, 아까 집값에 제가 LTV가 70%까지 땡겨준다고 했죠? 그래서 7천만 원을 빌려줘요. 자금을 대출해줍니다. 자금을 대출해주면은, 자, 우리가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걸 가져와요. 주택 저당 채권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은행이 1차 대출 기간이면 대출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자, 따라보세요. 원리금 균등.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보세요. 아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증식 기억하시죠? 요 세 가지가 보금자리로는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아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기억하시죠? 융자에다가 무슨 상수를 곱합니까? 거당상수.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대출받은 거죠. 그래서 따라서 보금자리론. 지금 찾으셨어요? 그럼 상환할 때 계산에 무슨 상수 쓴다 그랬죠? 아까? 거당상수. 원리금 균등 상환할 때.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라는 건 제가 요걸 이제 마무리 좀 하고 주택연금 할 테니까 앞쪽으로 박스를 한번 보세요. 페이지 10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09페이지 하시면 부동산의 금융의 구조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러분 좀 전에 요 갑이 무주택 서소득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은행한테 대출을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받죠. 그럼 그냥이 돼요?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돼요. 저당 지불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아까 요게 단기였어요? 아까 장기였어요? 20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장기에 대한 대출이었어. 이제 보는데. 자, 이제 이게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아까 주택저당 채권이라는 것은, 자, 따라해보세요. 채권. 돈을 빌리면 차용증을 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택저당에 대한 설정된 차용증을 발행해서 준 거예요, 은행한테. 그럼 들어보시면은, 자, 얘가 지금 현금이 있고 금고가 채권이 있으면은, 자,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보금자리론에 집값의 70%를 주고 장기절이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정책입니까? 좋은 정책입니까? 그러면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 올까요? 계속 올까요? 그럼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현금이 줄어들고 채권이 늘어나니까 얘가 대출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 채권을, 자, 따라보세요. 유동화라는 건 뭐냐면 현금화 시키는 제도예요. 그죠? 유동화를 시켜서, 자, 이제 나중에 여기를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저당 시장이라면, 자, 유동화해서 따라서 현금화 한다. 그럼 누구한테 팔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따라해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좀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그래서 공사한테 넘겨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넘겨서 얘네가 이제 유동화 중개기관입니다. 유동화 중개기관. 그러니까 유동화 중개기관을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공사가 발행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SPC라는 특수 목적 회사가 또 발행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이제 있다. 공사가 한다. 그럼 얘한테 자금을 주면은, 자, 채권을 사왔어요. 그러면, 자, 떼보세요. 채권을 현금화한다. 제가 유동화라는 얘기 썼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유동화 시킨 거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2차 대출 기간이면, 자, 그러면은, 자, 얘도 자원이 많아요. 좀 한정돼 있어요. 그럼 채권을 또 팔 수도 있죠.
그래서 투자자한테 자금을 끌어와서 이 채권을 팔아요. 나중에 이제 이 저당 풀이라는 자체는 저 채권을 모아놔서 하나의 집합을 시켜서 쪼개서 이제 발행한다는 거죠. 투자자한테. 그래서 증권화 시킵니다. 그때 이제 발행하는 증권이 자 따라해보세요. MBS. MBS.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MBS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MBS라는 자체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 MBS라는 부동산 증권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주택을 모기지, 저당 잡아서 담보로 해서 한 증권이죠. 자, 따라합니다. 주택 저당 담보 증권. 그러면 주택을 저당 잡았죠? 그럼 담보로 해서 증권화 시켰죠? 근데 이거는 채권을 증권화 시켜서 그러면 이제 채권이 줄고 현금이 늘어나니까 많은 사람한테 대출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2차 저당 시장을 얘기합니다. 2차 저당 시장. 자, 그러면 자, 지금 그림은 보고 계셔요? 자, 그냥 했어요. 자, 은행은 요거를 유동화 전문회사한테 넘겼어요. 넘겼죠? 그럼 H공사에서 HF공사에서 우리나라 하거든요. 그래서 HF공사가 한국택금융공사. SPC는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안 해요. SPC라는 발행기관이 또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투자자한테 돈이 오면 그냥입니까? 아까 MBS를 발행합니까? 자, 거기 보시면 저당담보부 증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따라서 MBS. MBS라고 해요. 그럼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욕구에 의해서 자본시장의 금액이 연기금,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가 나오는 게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해버려요. 기관 투자자들이. 자, 그럼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저 보세요. 따라서 보금자리론. 그럼 우리가 차입자라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여기서부터는 그냥입니까? 은행이 합니까? 은행이 해서 여기까지 이제 유동화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저자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주식과 채권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박스.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는 시험 문제가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 나와서, 이게 자산이라는 자체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따라해보세요. 부채, 자본. 자, 그러면은 부채는 내 돈이에요? 타인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이고, 자본은 따라해보세요. 지분. 그럼 이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 따라합니다. 부채금융. 다시 한번. 부채금융. 자, 따라해보세요. 지분금융이죠. 그러면, 자,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자, 다음 갑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부채금융, 지분금융.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인데, 자, 제가 개발회사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 부채는 이 채자가 따라서 빌리 채자. 그러면 나한테 돈을 안 빌려야 돼요? 빌려야 돼요. 자, 따라서 회사채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어떤 채권 같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투자자한테 내가 이자를 주겠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돈을 갚아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가 되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따라서 지분금융. 주식을 발행한다. 그럼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은 남의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럼 배당 수익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투자자는 이자를 먹어요? 주주는 배당을 먹어요? 배당을 먹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할게. 자, 제가 개발업자인데 자금을 융통해요. 그죠? 그러면 저를 보세요. 돈을 빌리면 지분금융이에요? 이건 부채금융이에요? 그럼 나는 얘한테 그냥입니까? 돈을 꼬은 겁니까? 그러면 얘는 배당을 먹겠어요? 이자를 먹겠어요? 이자를 먹죠. 자, 이 채자가 빌릴 채자라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따라서 회사채.
채권 이런 거 발행하는 게 부채금융이 되는 거죠. 그렇죠? 회사채. 근데 내가 주식회사인데 내 지분을 팔았어요. 그죠?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거예요. 내 거를 팔아서 투자자한테 주게 되면 얘는 그냥입니까? 배당을 먹습니까? 배당을 먹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근데 주식은요, 원금이 손실이 올 수도 있죠. 그럼 주식은 안 위험해요? 위험이 커요. 그죠? 위험도 클수록 수익도 낮겠어요? 수익도 높겠어요? 높죠. 근데 아까 이 MBS는, 자, 따라해보세요. 채권이라는 것은, 자, 아까 어떻습니까? 하나의 차용증이 여기까지 왔었죠. 그럼 얘는 얘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따라서 타인 자본 조달. 타인 자본 조달해서 쟤까지 가져온 거죠. 그런가요? 요거는 따라서 부채금융. 부채금융이에요. 그러면 요 MBS는 부채 증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얘는 얘기해 보세요. 배당을 먹겠어요? 이자를 먹겠어요? 이자를 먹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 MBS는 채권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타인 자본을 빌려줬습니까? 그냥이야 이자를 먹어. 그럼 채권은 그냥 있어요?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있죠. 그런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이 MBS가 수익률이 낮아요. 여러분들 왜 국공채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국공채가 수익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서 국공채와 경쟁하는 상품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반 투자자가 투자한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얘네들이 많이 투자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래서 자 갈게. 잘 들어. 자, 따라서 자본, 지분, 내 거, 자기 자본. 그럼 내가 주식을 발행해서 얘한테 줬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얘는 나한테 채권을 샀어요? 주식을 샀어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배당을 먹습니까? 배당을 먹는 거지 이자를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주식은 그냥이요? 위험해요. 위험할수록 수익에 대한 건 크겠죠. 갑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봐봐봐. 요거 따라봐요. 채권, 차용증을 넘긴 거죠. 그럼 넘겨서 예약까지 차용증이 온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따라서 타인 자본 조달. 그럼 얘 MBS라는 거는 주식이 아니라 채권 형태의 증권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채권이니까 그냥이야 만기가 있어요. 그럼 이자가 있겠죠? 그런가요? 그럼 수익은 높다, 수익은 좀 낮다. 낮는 대신 위험이 좀 적고 안전하겠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그래서 자 원래는 시험 문제가 자 따라서 부채금융, 지분금융, 지분금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얘기하신 게 자본이 자기 자본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갈게. 부채는 채자가 빌릴 채자죠. 그러면 투자자한테 연을 어땠을까? 이 주식을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했어요. 돈을 빌려온 거죠, 회사채가. 그렇죠? 그러면 뭘 먹겠어요, 투자자는요? 이자 수익을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한테 계속적으로 이자를 줘야 되니까 얘는 하나의 채권자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요 MBS는 수익이 높아요? 좀 수익이 낮아요? 위험도 낮고 안전하겠지만 여기 글씨가 좀 조그맣게 생겼죠? 그러면 수익도 낮고 좀 이자가 낮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지분은 내가 지분을 팔았다는 거는 내 걸 팔았죠. 자, 내 거, 지분, 자기 자본, 내 걸 파는 거죠. 절 봐요. 내 걸 팔았죠? 그럼 내 걸 샀잖아요, 얘가. 그냥이야 주식을 산 거야. 그냥이야 배당을 먹어. 그죠? 근데 배당 자체를 먹는다는 건 그냥이야 수익은 높아. 근데 위험은 크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자본은 보고 계셔요? 자, 이건 내 거를 팔았죠? 투자자는 그냥이요 배당 수익을 먹어요. 회사 일부를 매각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밑에 동그라미 1번. 회사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면 무슨 수익이겠죠? 배당 수익은 없고, 회사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했을 때 이자 수익이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위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 차입자와 요 대출자가 이루어진 시장을 자, 따라해보세요. 1차 저당시장. 저당시장이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저작하시는 거는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됐더라도 그냥입니까? 좀 한정돼 있습니까? 그럼 유동화를 안 시켜야 돼요? 현금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유동화 전문회사한테 보내는 게 2차 자산 시장인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2차 자산 시장은 가만히 있어요. 또 투자자한테 팔아요. 팔아서 MBS라는 걸 발행했죠. 그래서 주택을 저당 잡아서 채권 쪽의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게 된 거죠. 그럼 이거는 따라서 구체금융. 자, 채권은 그냥 있어요? 만기가 있어요. 그럼 이자가 있죠? 그러면 수익이 높겠어요? 좀 안전하겠어요? 안전하니까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제가 좀 살을 붙여볼게요. 자, 지금 시장은 몇 차와 몇 차 시장이죠? 1차와 2차. 그러니까 1차는 자금을 대출해 줬어요. 자, 따라서 자금 대출해 줬다. 자, 2차는 자, 따라서 자금을 공급해 줬다. 공급한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고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는 시장을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차입자와 요 A은행까지는 따라서 1차. 여기랑 여기는 따라서 2차 시장이 되는 거죠. 체크하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하려고 해도 여기 책이 없으니까 좀 필기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기본수에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이 저자는 뭐냐면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얘는요. 자,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채권입니까? 차용증이 넘어간 거잖아. 대답 좀 해줘봐. 그럼 얘도 차용증 얘 줬지. 그냥이야 얘한테 또 줬어. 그럼 얘한테 주식을 판 거야? 타인자문을 빌린 거야? 빌리게 된 거죠. MBS를 발행하게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발행하는 요거는 그냥이야 이자를 먹어. 그냥이야 만기가 있어. 안전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분금융 같은 게 이제 이따 신디케이트나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오거든요. 그 지분은 남의 거다, 지분은 내 거다. 그럼 얘는 그냥이야 주식을 투자했어. 배당을 먹는 거죠. 만기라는 건 없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맨 밑에 가볼게요. 그럼 회사가 망하면 주식 투자는 같이 그냥이야 망해. 그럼 주식이 더 위험도는 크고 수익도 더 높겠죠. 그런가요?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은 그 당구장 표시 아직 하지 마세요. MBS를 지금 뭔지도 모르는데 그건 나중에 1, 2월 달에 가서 빼도록 하고요. 기타 자금 조달 기법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죠. 네, 그거 전에 아까 제가 여러분들 111페이지 가시면 자, 따라해보세요. 주택연금. 자, 지금 요거만 좀 지워볼게요. 이게 헷갈리니까. 지금 요거는 그냥이에요. 요거는 보금자리론이에요. 그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주택연금에다가 벌쳐보세요. 주택연금이 올해 나옵니다. 내년에. 법이 바뀐 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그러니까 다 적으시면 힘드시니까 나중에 이제 올해 바뀐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별표 3개. 몇 개? 3개.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해봤자 뭐 55세다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면 힘드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아까는 그냥입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건가요? 갚아나가는 거였죠. 그런가요? 그럼 나중에 갚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이 어떻습니까? 저당권 설정이 이제 해제되고 이게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주택연금은 모기지가 아니라 거꾸로 되는 영모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연금은 자, 따라해보세요. 영모기지론. 모기지론에 좀 반대라는 거죠. 모기지론. 그래서 영모기지론. 여기 굉장히 이슈화 됐어요. 요즘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갑이라는 노인께서 만약에 60세이십니다. 해당해요. 55세 이상이니까. 나중에 이제 해드리겠고요. 7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지금 노후 준비를 안 해놨어요. 따라서 집만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집을 가지고 뭘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공사가 보증을 해주는데 그건 나중에 해드리고요. A은행한테 연금을 타내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까랑 틀립니다. 그죠? 자, 아까는 그냥 했어요. 돈을 갚아나갔어요. 갚아나간 겁니까? 오히려 돈을 탑니까? 얘를 담보로 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A은행은 5억짜리를 적금을 들었어요, 얘한테. 그죠? 그럼 그냥 얘한테 연금을 분립해. 분립해서 이게 할아버지한테 주는 거지. 그런가? 그럼 주택 연금 분리백. 그러면 연금 분리백을 쓸 때, 자, 따라해보세요. 감책인 개수. 감책인 개수. 자, 아까 원리금은요, 아까 따라해보세요. 저당상수.
자, 저당상수나 감치임계수는 쪼개는 건 아시겠죠? 그럼 얘는 쪼개서 그냥입니까? 빌려서 갚아나가는 겁니까? 갚아나가는 거고. 자, 이건, 자, 따라서 만들기 위해서 모은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계속적으로 연금을 준 다음에 나중에 5억을 타먹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적금을 든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10년이면은 은행은 그냥요, 이자를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5억에서 10년이면 5천만 원씩 줄까요? 그보다 좀 덜 줄까요? 덜 주겠죠. 다시 대화를 하자. 이 은행이 이 할아버지한테 얼마짜리 적금을 들었어? 그럼 나중에 5억을 상환해서 타먹는 거예요, 얘가. 집을 상환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그냥이야 이자를 먹어야 돼. 그럼 5천만 원을 주겠어요? 연 5천만 원보다 적게 주겠어요? 적게 줘야지만 자기가 이자를 먹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거는 이 할아버지께서 집을 사기 위해서요, 집은 있어요. 있고 집을 담보로 연금을 타내서 나중에 상환해서 그걸 처분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택연금은 보고 계셔요? 영모기지론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상환하는 거예요? 연금을 타시는 거예요? 타시는 거죠. 감책임 기수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자, 돈을 지금 요거는 그냥입니까? 은행한테 줍니까? 은행한테 줘서 원리금을 산정하는 거죠. 대답해 봐요. 그러면 무슨 상수를 이용하는 거죠? 저당상수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 차입자가 먹는 거예요? 은행한테 주는 거예요? 은행이죠. 은행이 따라서 저분. 저당상수의 저분이 이제 은행이 가져가는 거죠. 맞나? 근데 이거는 은행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할아버지께서 쳐드시는 겁니까? 그럼 누가 쳐드셔요? 그럼 따라서 영감이 쳐먹는다. 그래서 감책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영감이 쳐먹는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감책임계수. 감책임계수죠.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이 저자의 얘기는 여기 있으면 따라서 영감. 그러면 영모기지 나오면 감책임계수지를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좀 야매가 다른데, 자, 따라서 영감. 뭐죠? 그 모기지로는 저당상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아이씨, 초라해지네, 씨. 자, 아이씨, 자. 따라서 뭐죠? 영감. 영감. 역감보다 영감이 낫죠,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영감. 뭐죠? 이렇게 하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갈게요. 보금자리 나올 때는 무슨 상수 쓰고? 저당상수. 원리금 갚아나가니까.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근데 연금은 누가 먹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모기지는 감책임계수 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영모기지가 감책임계수 쓴다는 게 아직까지 지금 안 나왔거든요. 이거 나온다면 이제 연령이라든지 주택수라든지 요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 바뀌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좀 들어보시면은 좀 관심이 계신 분들은 이게 작년까지만 이제 60세였는데 따라서 55세 이상 이걸 바뀌었거든요. 들어보세요. 적지 마시고. 근데 55세 이상인데 중요한 거는 부부 둘 중 하나는 55세면 돼요. 그죠? 그래요? 그럼 둘 다 모두 다 55세예요. 한쪽만 갑니다. 그죠? 둘 다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띠동갑이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12년. 그래서 따라서 둘 중 하나고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시험제가 이게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지금 얘네들이 앉는 게 올해 이제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자 따라서 오피스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신문지상이나 인터넷 보시면은 주택만이 아니라 주거용 목적의 오피스텔도 연금을 타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바뀌는데 또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 아웃라인만 잡아가세요. 아시겠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오늘은 따라서 영감. 뭐죠? 이렇게. 영모기지로는 감책임계수. 그 다음에 모기지로는 저당상수.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밌네 진짜. 영감. 뭐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 갈 건데 밑에 기타 자금 조달 기법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나요? 요거 별표를
3개 치시는데, 2개만 쳐놓으세요, 2개만. 2개 치시는데, 저번 주 프린트 다 갖고 오셨어요?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아까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아까 풀었었는데 큰일 났네. 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4번. 저번 주 프린트 4번. 아, 시간이 너무 지났다. 아까 풀었어야 되는데, 4번. 저번 주 거. 자, 그럼 할게요, 제가. 자, 따보세요. 원금균등. 원금균등은 아까 체감식이라 그랬죠?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 감소하겠죠. 그런가요? 자, 원리금 균등은 어떻습니까? 매기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늘어나죠. 이게 해요? 아까 했죠, 그죠? 그래서 다시 갈게. 원금은 원리금이 그냥이야 점차 감소하고, 원리금은 매기간 상환하는 원금이 증가하고 이자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자가 줄고 원금이 늘어나죠? 그래서 4번 문제는 맞는 지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까 풀었어야 돼. 미치겠어. 다시 갈게. 나 미치겠다. 시간 너무 지났어. 자, 아까 원금 균등 기억하세요? 다시 갈게. 조용히 해서 다시 갈 거야. 자, 따라서 원금 균등. 원금이 균등하죠?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뭐가 균등하는 상환 방식이에요? 원금이죠, 그죠? 그럼 원금만 내야 돼요? 이자도 내야 돼요? 이자도 내야 되죠.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는 상환이 됐어요? 아직 상환이 안 됐어요? 그럼 이자가 많나요? 많고요. 많고, 점점 이자가 준다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주니까, 자, 전체로 본다면, 따라서 체감식. 그 얘기예요. 지금 프린트 보고 계셔요? 그래서 원금균등은 매기간 상환의 원리금이 점차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원리금 달라요. 자, 우리 복습한다고 보세요. 굉장히 100%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원리금 균등. 자, 원리금 균등은 그냥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글씨 적혀져 있죠.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를 낸다는 거죠. 자, 그럼 원리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하다, 원리금이 균등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리금 균등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글씨에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그 문제를 풀려면. 처음에는 상환이 됐어요? 상환이 안 됐어요? 그럼 이자가 제일 많죠? 그럼 이자가 많고, 이자가 점점 주는 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는 뭐죠? 원금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원리금 균등은 매기 상환의 원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4번 체크하세요.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 쉽시오.